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부터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까지 그리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년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별로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에 신용카드 등 란에 입력하는데요. 결제 수단 및 추가 공제 구분에 따라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재직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입력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분에 대해선 공제되지 않으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 구분에 합산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기속 연말정산할 때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5% 이상 증가했다면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금액의 10% 공제되고 100만 원 추가 한도도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2020년 사용분의 금액을 입력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 사례를 입력해 공제금액을 계산해 볼 텐데요. 홈택스 자료실에 있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파일에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자의 총 급여는 4,800만 원이며 이 소득자의 최저 사용금액은 1,200만 원이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별 사용액은 다음과 같고 이 부분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정산자료 입력 탭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 반영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사용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그리고 소비증가분은 10%이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재 사원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므로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정산명세 탭에 상단 신용카드 산출 과정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금액을 산출하고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를 적용해 일반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액, 소비 증가분 금액이 있다면 각 구분별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액을 계산해서 최종 공제 금액이 확정됩니다. 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므로 각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해보면 신용카드 800만 원의 15%인 120만 원, 직불카드부터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사용 금액은 공제율 30%로 계산해서 직불카드는 150만 원, 현금영수증은 210만 원, 도서공연 사용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므로 전통시장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 대중교통은 8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증가분에 대한 10%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천만 원이고 올해 사용금액은 2,600만 원이므로 2,6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105%인 2,10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500만 원에서 10%를 곱한 금액인 50만 원이 소비 증가분의 공제 가능 금액이 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제 가능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최저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 공제 금액인 공제 제외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공제 제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과 최저 사용 금액 간의 조건에 따라서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원은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24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신용카드부터 대중교통까지 공제율을 곱한 금액들을 더한 금액에 공제 제외 금액을 차감하고 소비 증가분의 공제율 10%를 곱한 금액을 더해 520만 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총 급여액의 20%는 960만 원이므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제 금액은 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작은 금액인 3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추가 공제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그리고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1번 계산식이 전통시장 추가 공제 금액에 대한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한도 초과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가능 금액 520만 원에서 공제 한도액인 300만 원을 차감한 22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액, 전통시장의 40%, 그리고 1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전통시장 추가 공제액이 되므로 100만 원이 전통시장의 추가 공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추가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한도 초과액, 대중교통의 40%, 그리고 100만 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한도 초과액은 전통시장 추가 공제 금액까지 차감해서 한도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5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고 전통시장의 추가 공제 금액인 100만 원까지 차감해서 한도 초과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금액은 80만 원이 되므로 대중교통의 추가 공제 금액은 8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 금액도 한도 초과액, 도서공연 등 사용액의 30%, 그리고 100만 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할 때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공제 금액까지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액은 520만 원에 300만 원, 전통시장 추가 공제액 100만 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액 80만 원을 차감해서 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액은 이 중 작은 금액인 3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금액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공연 추가 공제 금액을 모두 차감한 10만 원이 한도 초과액이 되고 한도 초과액, 소비 증가분의 10%, 100만 원 중 작은 금액인 10만 원이 소비 증가분의 추가 공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럼 이 사원의 추가 공제액은 220만 원이며 최종적으로 일반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해 520만 원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사례를 확인했던 국세청 자료에서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액이 520만 원으로 나와 있으므로 프로그램에서도 정확히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일반기업 출자금은 400만 원, 벤처기업 등의 출자금은 1,500만 원으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기업 유형에 따라서 구분 한도를 선택하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금액은 정산명세 탭 43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란에 반영되어 최종 정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근로소득에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1,0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건데요. 단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력 방법은 정산자료 입력 탭의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란에 바로 입력하는데요. 임금 삭감액은 직전 과세년도에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에서 해당 과세년도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는 건데요.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연 600만 원 이내의 저축 납입 금액의 40%로 공제합니다.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 상세 내역을 반드시 입력합니다. 입력된 금액은 정산명세 탭의 45번 항목에 반영됩니다. 38번 개인연금저축부터 45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의 합이 46번 그 밖의 소득공제계로 반영되었으며 다음으로 47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한도 포함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데요.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주택마련 저축공제, 벤처 투자분을 제외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입니다. 현재 이 사원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2,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만약 초과했다면 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7번 항목에 반영하고 48번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47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그 밖의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